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국내와 해외 이슈 다뤄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추동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외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앞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미중 갈등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관련 소식입니다. 네, 어제장에서 엔비디아 분명 올랐는데 시간에서 왜 빠지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규제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관련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US considers 미국이 고려하다 new caps on AI chip exports to China. 중국의 AI 반도체 칩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라는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큰 골자는 이겁니다. 바이든은 미국 라이벌, 그러니까 중국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기술의 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니까 AI 칩의 중국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의 저성능 AI 반도체 수출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조치는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하는 최종 규칙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논의는 생성형 AI의 여파 때문입니다. 미국은 점점 더 국가 안보라는 렌즈를 통해서 AI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AI가 탑재한 무기는 미국의 라이벌에게 위기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AI 도구는 화학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악성 컴퓨터 코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GPU, AI 모델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반도체인데 여기서 전 세계 GPU 시장의 90% 이상을 현재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정부의 규제를 슬금슬금 피해서 최신 제품보다는 성능을 30%가량 낮춘 A800 그리고 H800을 중국의 수출용으로 생산 공급해 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어제 끌어내린 핵심 포인트인데 새로운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 없이는 A800 또는 H800의 대중 수출도 불가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7월에 옐렌 장관 간다 이야기 나오면서 친화적인 분위기를 보이나 했는데 갑자기 이건 또 무슨 뒤통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국제 정세 어떻게 튈지 예측 불허라는 건 네.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싸우다가 뒤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알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AI 기술 올해 최대 화두입니다. 매일 이 뉴스가 관련된 뉴스가 항상 쏟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도 이 AI 칩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AI 기술,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쓰거나요, 의회 연설문을 작성하거나 작곡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고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이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인이 쓰는 것과 달리 실제로 군사용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여러 가지 기술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이 우려된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칩에 대한 제재,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왔던 미국이 약간 그러한 정책의 완화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또 생성형 AI 기술, AI 칩을 봤더니 이건 또 함부로 풀어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생성형 AI 기술 칩의 핵심 칩들이 대부분 엔비디아가 생산한다는 점,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AI 관련 핵심 칩이 A1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고성능 AI 칩으로서요.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의 핵심 칩.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칩을 공급받을 수 없고 이 칩이 없을 경우 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의 확장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관련 칩과 관련해서 이 엔비디아의 협력 계속 강화해 왔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눈치를 주고요. 불편한 기색을 계속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미국 기업이다 보니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 칩을 곧바로 중국에 수출하기는 어려웠었고요. 이러한 칩의 성능을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낮춰서 만든 칩, 약간의 변형 칩인 것이죠. 이 모델이 바로 A800과 H800이었습니다. 이 칩들을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의 규제에 맞춰서 생산을 했고 수출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중국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칩들조차 우려를 키운다라고 제재를 추가적으로 가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러한 최신 칩 그리고 고성능 칩을 만들고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앞으로 선적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온 배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이 칩을 활용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고 어떤 첨단 기술이 미국 정부에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과연 이러한 칩 규제가 미국 정부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입힐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라이센스 이러한 자격이 없으면 A800 칩도 판매 자체가 중국에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부터 일찍부터 아예 좀 칩들을 사재기를 해놓고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엔비디아와 중국, 미국과의 AI 전투는 불길한 징조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새로운 조치가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로 시간 외 거래에서 4.3% 어제장에서는 또 하락을 했잖아요. 엔비디아 사실 지난 8월에 이 규제로 10월에 분기 매출이 4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 투자 기업 제프리스의 보고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A800 칩이 중국 기업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엄격한 제한은 오히려 엔비디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생성형 AI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더 엄격한 규제를 예상하고 칩을 비축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엔비디아의 타격감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여기에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엔비디아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중국 고객들이 대체품으로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더 느린 새 칩을 구매할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꽉 잡고 싶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중국과의 교류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들의 기업들에게도 피해 자체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중국을 규제는 해야 되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 져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규제가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일종의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규제 정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 흔들리는 이유,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접 보복을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으로의 판매가 약 10% 이상 정도 되고 있다라는 분석 자료가 나올 만큼 중국 시장 자체가 무척 큰 시장인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따르다 보면 이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미국 정부가 그 정책의 중심점 그리고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고요. AMD를 비롯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 칩 개발에 더욱더 열중할 것이고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라고 감안했을 때는 현재 상황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젠슨왕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대체가 불가능한 시장이다.
그런 만큼 이러한 중국 시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면서 미국 정부의 일종의 경고, 일종의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발언들 덕분에 미중 관계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었는데 다시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국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을 잡기 위해서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인데 오히려 중국의 자생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또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이 이번 뉴스가 나오자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캠브리콘 테크놀리지가 3% 이상 올랐고요. 그래픽 회사입니다. 징지아가 4.8% 상승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중국이 규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중국 내수 기업들이 오히려 기술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반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 정부가 더 이상은 미국에 의존적인 현재 상황으로는 자생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 자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육성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린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무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미국 쪽에서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칩의 주권을 잡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나와버린다면 이런 피해 대한민국으로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과연 이러한 칩 전쟁 언제쯤 끝이 나고 이 양국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매일매일이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궁지게 몰리게 한 중국이 오히려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투자에도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국내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은 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이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킥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경제, 사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1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으면서 낙관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심리 지표입니다. 기준값 100보다 크게 되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 아래로 내려가면 비관적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소비자 심리지수의 상승은 경제 상황을 지켜보는 소비자 심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한마디로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주택 가격 전망 지수 8포인트 띄었는데 기준금리가 3차례 연속적으로 동결이 나오면서 금리 전망 지수는 9P로 9포인트로 급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균형이 다소 맞춰진 느낌이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 진짜 지표 그리고 실물적인 가치보다도 이 사람의 심리가 경제에 많이 반영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소비적인 심리 지표가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점이 소비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요.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심리, 소비 심리가 특히 이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28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소비자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6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7을 기록하면서요. 지난달 98보다 2.7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100이라는 숫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100보다 높게 되면은 이제 낙관을 한다. 즉, 소비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 숫자가 100보다 낮으면은 아직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절약을 해야 되는 것, 아끼는 것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긴다라고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개월 연속 올랐고요. 이러한 지수가 100을 넘어선 거 지난해 5월 102.9를 찍은 이후 처음입니다. 즉 드디어 소비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심리와 관련된 6개 지수를 총합을 해서 이 평균을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지수라는 것은 현재 생활 형편, 그다음에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그리고 가계
소비 지출 전망 등 6가지 항목입니다. 자,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심리 지표들이 개선이 되면서 낙관으로 돌아섰다라는 점, 어찌 보면 드디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열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위기가 있다,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라는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심리가 이렇게 조금 나아지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실제 소비로의 이 지표로의 이동,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지표와 더불어서 여러 지표가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금리 수준 전망 지표는 114에서 105로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역시 숫자가 지표가 높으면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표가 떨어지면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심리 지표인데요. 숫자가 9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점, 어찌 보면 금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비자들이 이러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줄어든다는 만큼 이 역시 소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나온 것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지난달에 92에서 이번에 100으로 아예 8포인트 올랐습니다. 즉 소비이란 주택 가격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오를 것이라는 숫자와 내릴 것이라는 숫자가 균형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00보다 낮았다는 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던 건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소비가 회복되고요. 이러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시장의 흐름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심리 지표가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경기의 활성화로 갈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심리 지표가 회복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떠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라면도 내리는데 라면이 내리다 보니까 제과업계 과자 가격 인하 행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추억 덕분에 바다 코코넛을 좋아했는데 7월 1일부터 바다 코코넛, 제크처럼 총 3종의 편의점 가격을 1,7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큰 타격이 있을까요? 자, 금방 말씀드린 소비자 심리 지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부응이라도 하듯 업계에서는 가격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추경호 기재부 장관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같이 동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 라면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9월에서 10월 많은 인상을 기업들이 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떨어지고 있는 밀 가격 등을 반영해서 조금 인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도 이번 주 초에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업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곧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생산 판매품의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 아무래도 지갑을 여는데 마음의 허들이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라면에서 시작했던 가격 인하 분위기가 제과 제빵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 심리다 보니 이러한 가격 인하, 인플레이션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농심, 삼양에 이어서 오뚜기와 팔도 등 4대 라면 업체들이 모두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폭이 매우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 품목이 아닌 라면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라면 가격 자체를 인하하겠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롯데웰푸드와 혜태제과와 같아 앞서 말씀해 주신 제과 기업들도 대표 상품들의 가격을 일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SPC죠. 파리바게트와 같은 제빵 가게를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도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과연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의 여파가 실제 소비에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과연 또 다른 업계 그리고 어떤 소비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조금 더 추가 인하가 나온다면 더욱더 시장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폭우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